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를 찾아 중국 마오쩌둥 어록을 좌우명으로 언급한 게 알려지면서 야당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남침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이냐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널리 쓰는 사자성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공군 사관학교를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생도들을 만난 자리에서 처변불경이란 사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정세가 급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안 장관은 마오쩌둥이 한 말이라면서 내 좌우명이라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은 6.25 전쟁 때 마오쩌둥의 역할을 언급하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쟁에서 순국하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냐며 제정신이냐고 했고 김은혜 의원도 국방부가 마오쩌둥 팬클럽이 됐다고 했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다른 부 장관이라면 사석에서였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군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널리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특정 인물을 강조하기 위한 사항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이분도 정권에 조금 부담이 되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안규백 장관이 탈영 의혹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요. 지난 6월에 했던 마오쩌둥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오른 상태입니다.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지난 6월 공사 방문 자리에서 마오쩌둥 좌우명 처변불경이 곧 본인의 좌우명이다라고 말했다는 정치권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기자님께서도 처변불경의 뜻을 잘 아시죠? 널리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평소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고 특정 인물을 강조하기 위한 사항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과거부터 사용되는 사자성어로 정계에서 널리 쓰는 표현이다. 예, 6월에 강연에서 저 발언했을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브리핑 때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널리 쓰는 사자성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좀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예. 사자성어인데 근데 이제 사관학교 가가지고 중국 정치인 옛날 정치인의 말을 따서 이야기한 것은 그리고 굳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소개하면서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 군대가 만들어지는 역사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들이 전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북한과 전쟁을 했고 그 이후에 중국이 북한을 도와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군의 역사로 보면 어찌 보면 어쨌든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때 또 시대의 사람을 끌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했던 거는 일정 부분의 어떤 부적절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말을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장소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지금 국방부 장관이다 보니까 마오쩌둥의 말이라고 하면서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얘기를 한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혁지 변호사님, 조금 전에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누구의 말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널리 쓰는 사자성어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도 이동학 최고위원과 같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변불경이란 말은 안규백 장관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예. 그다음에 6월 15일에 공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정확한 워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신문 기사에 나온 겁니다.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처변불경, 그 모택동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 6월 15일이 언제입니까? 6.25 열흘 전이었어요. 어디서 이야기했습니까? 공군 사관학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모택동이 1949년 10월 1일에 그 중국 공산당 이렇게 해가지고 중공을 건국한 다음에 그 다음에인 1950년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서울 탈환한 다음에 북으로 진격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나 싶었는데 그 1950년 겨울에
그 중국의 의용군들이 물밀듯이 그게 인해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써 70년, 8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분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다른 데도 아닌 공군 사관학교 가가지고 다른 때도 아닌 6월 15일 6.25 열흘 전에 가서 열흘 저게 전에, 네. 할 이야기입니까? 저는 과연 상식이 있나 없나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저 이런 이야기 하기 싫지만 저도 방위라서 이런 이야기 하기 싫지만 아니 국방부 장관이 방위니까 저렇게 그게 없는 건가? 센스가 없는 건가?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발 좀 자중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제 주변에도 방위가 많아서 뭐 방위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안규백 장관이 마오쩌둥의 발언이라면서 인용한 이 처변 불경이요, 정말로 마오쩌둥의 말이 맞냐 이런 의혹 제기까지 나왔습니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변 불경은 원래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말의 출처도 모른 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최전방 부대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미군 드론에게 오인 사격을 할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아니라 장제스가 했다는 말이라는 설이 있다. 저희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장제스의 대국민담화 1971년이었는데 뭐 이런 두 가지 표현을 썼다라고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현정 위원님, 네. 둘 다 사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장제스의 말인데 이게 마오쩌둥처럼 뭐 오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반화된 거는 장제스가 1949년도에 이제 국공합작 깨지면서 이제 패배하면서 지금 현재 대만으로 전부 다 이제 가서 중화민국을 이제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유엔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는 바로 이제 중화민국이었어요. 근데 장제스가 이끄는. 근데 1971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대표 국가가 바뀝니다. 지금 현재 모택동이 일고 있는 이제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중화민국으로 이제 완전히 대표 바뀌어요. 그러면서 1971년도에 바로 저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예. 담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처분 불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정세에 놀라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유엔의 대표 국가가 이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놀라지 말고 잘 대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처분 불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러면서 이제 장제스의 어떤 저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는데, 문제는 그 안규백 장관은 1982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때 뭐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은 에드가 스노우의 그 중국의 붉은 별, 네. 모택동을 굉장히 좀 미화한 책, 그다음에 이영희 교수가 쓴 그 8억인가의 대화, 이게 필독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도 젊은 시절에 마오쩌둥을 굉장히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흠모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스탈린도 배우고 레닌도 배우고, 사실 당시에는 운동권들이 대부분 그런 책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문구들을 거의 뭐 본인이 하다시피 했던 시절이 있어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이 안규백 장관이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86세들이 대부분 비슷한 경험일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경험 다 읽었고 저 책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서로 뭐 좋은 문구들은 또 외워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말이라고 소개할 때 마오쩌둥이 아니라 장제스라고 소개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 논란일까 싶기도 한데요. 조현선 부원장님, 그만큼 조금 이제 고민 없이 본인의 평소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과의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죠. 아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과거 본인의 정치 활동 내내 이 좌우명에 대해서 말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갑자기 나온 발언은 아닙니다. 물론 뭐 6.25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나를 앞둔 시점에서 굳이 사관상도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야 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갑자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최근에 했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6월 15일에 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차 소환이 되어서 안규백 장관을
비판하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드는 생각은 어찌됐건 지금 안규백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논란도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불거졌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소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안규백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일환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방부 내에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안규백 장관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조차도 정쟁의 하나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안규백 장관이 국방개혁을 잘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본인이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 지점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만 장제스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장제스 총통의 경우에는요.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과는 달리 6.25 참전에 대해서는 큰 책임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장 총통은 굳은 낙수를 나누면서 석결의정을 나누었는데 양국 간의 견고한 우호적 유대를 재확인했으며 최대한으로 협력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요. 동양 철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중국 고사에 해박하고 평소 중국 사자성어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그 병법을 보면은 천하수한 망전필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하가 아무리 편안하고 안보가 튼튼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험하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교토삼굴, 토끼가 힘이 없지만은 지혜롭게 굴을 3개 파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략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자성어 많이 사용하고 좀 의미가 깊은 것, 이제 좋은 의미를 가진 용어들을 소개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그냥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이다 뭐 이랬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좋아하는 마오쩌둥의 좌우명,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정치인이 저렇게 사자성어 적시적소에 잘 쓰시면 그런 품격 있고 교양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규백 장관 인터뷰를 읽어봤더니 저렇게 그 사자성어를 많이 안 게 아버지가 한학에 아주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대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저렇게 한학을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안규백 장관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인데 DJ가 간접화법의 달인인데 DJ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치인은 말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인 말보다는 은유적으로 이 의견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런 사자성어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 사자성어 쓰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모택동의 말을 6.25 열흘 전에 공군사관학교 가가지고 할 말이냐 이거인 거죠. 그다음에 유소작위라고 한 말도 이게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왜 유소작위란 말이 나왔냐면 10년 전에 그 안규백 장관이 민주당 사무총장 취임했을 때 그때 유소작위란 말을 썼었거든요. 예. 그때 신임 제1당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했으니까 그때는 뭐가 문제였었냐면 사드가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예, 사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유소작위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소작위가 뭐냐면요. 이게 맹자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고요. 유소작위가 무슨 뜻이냐면 할 일은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2016년에 이제 우리가 그 국력이나 영향력이 많이 컸으니까 우리 중국 정부는 할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한국의 제1당의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왜 받아서 하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했었어야 됐는데 극단적으로 처변불경이라고 한 이야기는 이거는 오해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이렇게 때 아닌 좌우명 논란까지 일게 된 안규백 장관인데요. 과거 탈영 의혹 역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안규백 저격수로 떠오르고 있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합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대통령께서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던 육사 통합의 여러 논리들, 뭐 합동성 강화라든지 그냥 허울이고 실제 핵심은 육사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 그런 논리라면은 서울대학교는 왜 안 없애고 충암고는 왜 안 없애고 아니면 민주당 출신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에서도 나쁜 짓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죠. 사실 나쁜 짓 한 사람 있었죠. 국회는 왜 안 없앱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네, 천하람 원내대표가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다 마친 인물인데요. 내일부터 2박 3일간 입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인도 국방위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체험을 해보겠다. 요즘 군을 좀 체험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이 청년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반응인가요? 아니면 대단하다 뭐 이런 반응인가요? 아니요, 저런 건 전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장관에 대한 지적을 본인의 입장에서 여러 차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저 젊은 정치인은 미래가 뭐지? 미래가 없는 건가? 미래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예. 실제로 이제 저기 가가지고 청년 장병들이 어떻게 훈련받는지 또 훈련 뭐 물품이라든가 미흡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겠다라고 하는 취지니까 전 그 취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보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군의 경직성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내서 오히려 장관에게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걸거나 그런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뭐 병적 기록부 공개해야 된다. 엄청나게 좀 저격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좀 세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현정 위원님. 네. 근데 뭐 장관 향해서 의혹 제기했다고 뭐 그렇게까지 그럼요. 할까요? 글쎄 뭐 일반 병들은 장관하고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육사가 그동안 제가 아마 저번에 그 한기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봤던데 육사 1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1,400명 넘는 육사 졸업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네. 물론 그 중에서는 이 육사 출신 중에서는 정치 군인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육사 출신 군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자체가 몇 명의 어떤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전체 육사를 만약 쿠데타의 무슨 소굴처럼 이야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육사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한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사관학교 생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정말 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더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불철주야 지금 나라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통합하면 쿠데타를 덜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통합한 나라에서 쿠데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더 거대한 조직이 생기는 거잖아요. 더 동기의식이 강해서 지금 태국, 베네수엘라가 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로 통합해 놓으니까 경찰까지 통합해 버렸어요, 태국은. 그러니까 경찰, 육해공군 전부 다 같은 기수라서 심심하면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례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과 애국심 이거는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안규백 장관과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